예, 법학개론 4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물권법 중에서 소유권 파트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을 보시면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모두가 인정되는 권리이며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가지고 있는 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에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미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법 조문은요. 민법 제2편 물권편 제3장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절에서는 소유권에서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211조 보시면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212조에 보시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물이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서 침해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3조에서는 반환 청구권, 214조에서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의 경우 204조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에서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유권에서는 방해 제거와 예방의 경우 하나의 조문 2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213조와 14조를 다른 물권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서 그대로 쓸 경우에는 입법 기술상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준용이라는 것은 그 내용은 같고 거기에다가 그 권리의 특수한 지역권이면 지역권,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특성만 대입해서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 부분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린관계라 하면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용자 간의 이용관계를 말합니다. 그에 관한 규정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제2절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제245조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취득시효라 하면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진실한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진정한 권리자였던 것처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제245조 1항은 점유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유가 되겠고요.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다툼이나 숨김이 없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20년이 경과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245조 1항은 지난번에 보셨었는데요. 187조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 245조 1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245조 1항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하기 때문에 187조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원시취득이라 함은 전 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 주인의 하자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받지 않고 자기가 원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245조 2항은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임의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기 명의 앞으로. 그리고 기간이 점유취득시효의 절반입니다. 10년. 그리고 자주 평온공연에다가 선의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합니다.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따로 등기 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시의 종류는 아까 보신 것처럼 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조에서는 선의취득 규정이 있는데요. 선의취득은 객체가 동산입니다. 그리고 무권리자로부터 거래행위를 통해서 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양수인은 이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로 무권리자의 양도인으로부터 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면 거래 안전을 위해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첨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첨부라 하면 부동산이나 동산에 다른 물건이 합쳐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간의 부합, 동산 간의 부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합쳐지는 것이고요. 가공이라 함은 타인의 동산에 일정한 노동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제3절에서는요. 공동소유가 나오는데요. 공동소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라 함은
공동소유자, 공유자들 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가지고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눕니다. 공유는 독립성이 강합니다. 공동소유자들 간에. 그리고 합유는 어느 정도 인적 결합이 있습니다. 총유는 인적 결합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비유하면요. 공유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비유하시면 됩니다. 시내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따로 타고요. 요금도 따로 지불하고 각자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내리게 됩니다. 합의 같은 경우는요. 고속버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 가서 자기 목적지에 관한 표를 끊고 목적지까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탄 사람들이. 인적 결합관계는 약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유 같은 경우는요. 전세버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유회라든가 결혼식장을 가기 위해 버스를 대절하고 가게 되는데 그 버스에 타는 승객들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거나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총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종친회. 공유를 보시면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각자의 지분이 있고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금지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보존 등기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물의 처분 시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공유물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합유 같은 경우는요. 개라든가 조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조합체로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민법의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의 종류 중에 조합계약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지분을 처분할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물의 처분 변경 시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체가 훼손되거나 합의물을 양도함으로써 합의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총유 같은 경우는요.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비법인 사단이라 함은 법인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인의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인데 이러한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사원이 구성원입니다. 총유에서는 지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할 수도 없고요. 총유물의 처분 변경 시에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요.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총유관계는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절에 나오는 부분이 공유. 아까 표에 보신 거고요. 그 다음 합유. 조합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총유. 비법인 사단, 종중, 교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학개론 4주차 세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